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우리 시장 여전히 힘이 강합니다. 순환매 장세 속에서 내 포트 안에 어떤 종목을 넣어가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플러스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뭐 로봇이라든지 반도체를 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집중 섹터는 지주랑 금융입니다. 어제 사실 강한 시세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시장 지난주에 좀 격변이었죠. 근데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오늘까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 배경에는 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등의 트리거가 됐던 건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고 국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세법 및 정책, 세법 및 상법 이제 개정 기대감이 이제 밑바탕에 깔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 섹터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지주금융을 좀 넣었고요. 사실은 이제 지주금 이따 포트 편입 때 또 비중 얘기는 좀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근데 회피 섹터 얘기하나요? 네, 회피 섹터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지주금융도 어떻게 보면은 BAI잖아요. AI 관련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결국 어제 오늘 보시면 어제 강하게 가장 비례균등하게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반등이 나왔지만 가장 강한 섹터는 역시 지주금융이었어요. 어제는 그랬죠. 네. 정책 모멘텀 발현이 이제 되는 구간으로 보이고 AI 관련주들은 지난주에 사실은 상당히 안 좋았죠. 근데 전반 다 안 좋았는데 오늘 보시면 오늘 가장 강한 섹터가 어디입니까? 반도체 및 전력, 그러니까 AI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질적이긴 하지만 정책 모멘텀이 발휘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AI 관련주들이 좀 쉴 때 어떤 강한 순환매보다는 지주금융이 보충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회피 관련은 이제 이따 또 포트 편입 때 얘기하는데 좀 과감하게 좀 관련이 아닌 거는 다 뺐거든요. 지난주에 뭐 조방원 기존 주도주도 뺐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극명하게 오늘 좀 시장이 지수는 상당히 상승하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AI 관련이 아닌 쪽에서는 일단 실망 매물도 상당히 좀 나오는 것 같고 수급 쏠림이 또 한 번 재현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쪽이 좀 소외 섹터로 계속적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라고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BAI 관련주는 좀 회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부장님의 전략을 들어보니까 BAI 관련주는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보자. 결국에는 AI 관련주가 강한 매수세를 가져갈 거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지주와 금융같이 지금 모멘텀에 살아있는 섹터는 여전히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반도체랑 전력기기 계속해서 잘 가고 있어요.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리뷰를 해보면 반도체 안에서 유리기판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포트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포트 이제 반도체를 하면서 이제 유리기판을 조금 집중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이 좋지 않은 관계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포트 편입했던 게 이제 SKC라든지 그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한빌레이저 같은 뭐 사실 뭐 7, 8% 올랐지만 뭐 그렇게 밋밋한 상승으로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리핀 관련주가 어떤 좋은 얘기, 삼성전기 얘기도 나왔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게 강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지속해서 잘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갖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 비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에 지주랑 금융을 가지고 오신 만큼 가장 큰 비중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주와 금융의 40%, 여전히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30%로 반도체 비중 가지고 가고 계시고 전력기기, 2차 전지, 로봇은 여전히 못 버리셨네요. 네. 이게 보시면 지주금융이라는 정책 드라이브, 정책 모멘텀 섹터 빼놓고는 전부 다 AI 관련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고 중요한 건 제가 제약바이오를 뺐어요. 제약바이오를 뺐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뭐 일부 종목,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 강한 순환매의 어떤 랠리장이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보시면 솔직히 엔터나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네. 뭐 이런 것들 솔직히 그렇게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쪽 섹터가 뭐가 그렇게 잘못? 근데 일단은 이 지금 분위기가 증시의 어떤 쏠림 랠리가 지금 진행되는 건 대부분 다 AI 관련주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도 AI 관련주가 자기 보유 종목이 어떤 투자자분들의 보유 종목이 AI 관련성이 좀 협소하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좀 빼고 비중을 좀 줄이거나 빼고 이쪽으로 좀 옮겨 타는 그런 그런 시장이 지난주에 그렇게 좀 일부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주금융 지난주 비중 상향했죠. 포트에서 이번 주 또 재차 상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주하고 이쪽을 조금 더 추가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지주금융은 일단은 이번 주엔 집중 섹터로 좀 편입을 했고 반도체, 전력, 2차전 로봇은 여전하게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쪽에서는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다른 게 조금 움직이더라도 그 순환매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어떤 강한 순환매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일단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AI 중심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과 엔터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AI 관련된 섹터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지주금융 오늘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보고 계신 종목도 있겠죠? 사실 지주금융 올랐어요. 네. 예, 어제도 많이 올랐고 그 전부터 하나랑 LS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LS가 가장 많이 네. 얘기했고 하나는 생각만큼을 HD 현대보다는 상당히 조금 상승폭이 좀 적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코오롱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SK입니다. SK. SK. 예, 지금 말하는 거죠. 네. 예, 지금 SK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최근에 지수사정 가장 지금 어떤 안정적으로 추세를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력 자회사 중심으로 지배 구조가 좀 재편 중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SK ENS를 시작으로 반도체 소재 비상장 자회사를 SK 이노베이션과 SK 에코플랜트에 편입하면서 두 회사의 수익구조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지금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상장 SK 실트론 유동화의 어떤 그것도 향후에 상당한 좀 기초가 주목되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SI 사업을 보유한 지주회사예요. 그래서 이 SI는 AI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측면에서도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펀더멘탈 측면도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세법 개정 그다음에 추후 또 다음에 있을 상법 개정에 대한 드라이브를 지금 11월 중에 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동사의 자사주 보유 비율도 한 24.58%로 적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에서도 소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PBR은 여전히 0.7배 전후다 하는 거, 1배 가지 안 넘는다는 게 상승률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 정책 모멘텀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SK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 가까운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지주와 금융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금융주 안에서도 하나 뽑아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증권주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그 은행주는 제가 이제 지주하고 이제 증권주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은행주도 최근에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배당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의 어떤 세율 부분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쪽이 은행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B금융, 뭐 신한지주 뭐 있지만 저는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항상 좀 좋게 보는 편인데 아까도 말씀 정책 모멘텀 강화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은행주들의 배당 매력도 부각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컨센을 상회했어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 역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주 환원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략 한 10% 남짓으로 좀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 환원율이.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에서 뒤처질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정책 드라이브 관련, 그다음에 상법, 그다음에 세법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기존 지주사, 증권주, 그다음에 또 하나 은행주를 좀 탑재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까지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 예산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원 가결이 됐고요.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겠죠. 하원 표결은 내일에서 내일 모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오후장 전략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부장님. 오늘 또 변동이 좀 크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마감까지 대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제 이제 고객님은 1박 2일이 있다는 반등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 정도로 하고 오후에는 조금은 흐름이 조금은 바뀔 수는 있겠다라고 오늘 이후에 그래서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또 일종의 또 새로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아까 주식 60% 현금 40%도 10% 더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러네요. 일단 추후에는 주중 후반 쪽에는 이제 일단 관망하면서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일단은 약간은 관망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변동성이 클 것이다. 적극적인 트레이딩보다는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류민수 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